무안공항 참사를 무안공항 참사라고 하지 않고 제주항공 참사라고 부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둘째 이유는 기업의 책임을 분명히 한다는 의미에서 제주항공 참사라는 명칭을 쓴다고 해요. 아직까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발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을 밝히려면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고 하네요. 제 짧은 지식으로 보면 지난 편에 설명드렸듯이 무안항공 참사는 제주항공 기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동체 착륙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철근, 콘크리트 소재의 둔덕으로 인한 사고로 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사고 항공기 블랙박스가 사고 직전 4분간의 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너무 이상한 부분이지요. 무안항공 참사를 제주항공 참사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제주항공의 잘못보다는 무안공항의 설계, 관리 등의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고 보이는데 왜 제주항공 참사라고 하는지,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라고 하면 제주항공이라는 회사를 비하하든지 아니면 제주도민을 오히려 비하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듭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항공 참사, 여객기 참사라고 표현한 현수막도 보이더라고요. 지금이야 저 뜻을 이해할 수 있지만 왜 저렇게 적어야 하는지 저는 이해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고 그 지역의 명칭을 붙이면 그 지역 주민들의 아픔을 느끼고 애도를 같이 하는 것이지 그 지역을 비하한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무안공항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과연 우리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 국제공항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하나의 주 크기가 우리나라와 비슷할 텐데도 국제공항은 1, 2개 정도가 보통이라고 해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에는 너무나 많은 공항이 있지요. 그리고 무안공항은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한화갑 공항이라고도 불린다고 해요. 사실 인근에 공항이 있는데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 사업성이 없는데 생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개항 전에는 연간 992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실제로는 25만 명에 그쳤다고 하고요. 거의 40분의 1 수준이지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이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무안공항은 거의 이용되지 않아 활주로에서 주민들이 고추를 말리는 일이 있어 속칭 고추 말리는 공항이라고도 불렸어요. 그래서 이번 무안공항 사고도 짧은 활주로 길이, 공항 건설 초기부터 지적된 조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안일한 인식, 미숙한 공항 운영 등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도 있고요. 무안공항 활주로는 2.8km였는데 연장 공사로 인해 300m 정도로 이용할 수 없어 실제 이용 가능한 거리는 2.5km 정도였다고 해요. 주요 국제공항의 활주로는 적어도 3km이고 긴 곳은 4km도 넘는다고 해요. 또한 무안공항은 서해안 철새 도래지와 가까운 곳이라 건설 초기부터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즉 정치적인 이유로 공항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엄청 신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 사건 말고도 여러 탄핵 사건이 계속되어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제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그리고 세간에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 전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2024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에 접수되었어요. 만약 4월 18일 무렵에 선고가 된다면 탄핵 소추가 된 지 4개월 남짓해서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이에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